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지혜를 찾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상들의 깊은 통찰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수백 년 전 선조들이 남긴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 본 진정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민과 아픔에 정확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했을까요?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경쟁하며 지쳐가는 우리에게 그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3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해주세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은 멀리 있지 않다고. 거창한 사건이나 큰 불행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걸쳐 이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는 것. 정약용은 남겼습니다. 화를 입으로 갚지 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서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화가 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적을 받으면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이 올라오는 그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언어로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화살처럼 상대방의 가슴에 꽂힙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화살을 쏘면 다시 활 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듯이 말도 한번 내뱉으면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사과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침묵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한 박자 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관계를 지킬 수 있고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도 한 박자 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수많은 모욕과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감정적으로 폭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글을 쓰고 생각하고 후세에 남길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침묵은 그를 지켰고
그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말하기 전에 3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지금 해야만 하는가? 이 말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번째,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는 그 불행이 그에게도 찾아오리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정확히 꿰뚫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부인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남의 불행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위안을 받습니다. 성공했던 동료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독약이라고. 왜 그럴까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며 위안을 얻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남의 실패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놓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실패를 뒷담화하고 비난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실패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직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의 실수를 즐기며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남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밉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았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보내는 마음이 곧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을 보며 질투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남의 실패를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성공을 축하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범인과 의인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본능을 따르는 사람은 범인이고 본능을 극복하는 사람이 위인입니다.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어두운 본성을 극복하고 더 높은 인격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습관.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의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아마 현대인들에게 가장 뼈아픈 경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루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일단 스마트폰을 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단 내일로 미룹니다. 시작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으면 일단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핑계를 댑니다. 정약용이 이 시대를 본다면 무엇라 했을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미루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일을 늦게 끝내서가 아닙니다. 미루는 순간 기회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려던 사업이 있었는데 미뤘습니다. 그 사이 다른 누군가가 같은 아이디어로 성공했습니다. 배우려던 기술이 있었는데 미뤘습니다. 그 사이 그 기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미뤘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미루는 것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미루는 것은 퇴보입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만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뒤처지게 됩니다. 정약용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누구라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글을 썼습니다. 매일 연구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흥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미뤘다면 우리는 지금 정약용이라는 이름조차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루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득이 낮고 건강이 나쁘고 관계가 불안정하고 심지어 수명도 짧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루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루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오늘 하겠다고 마음먹고 미루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라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책을 쓰고 싶습니까? 오늘 한 문장만 쓰십시오. 운동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오늘 10분만 걸으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까? 오늘 10분만 공부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하면 관성이 생깁니다. 한 문장을 쓰면 두 문장이 나오고 10분을 걸으면 20분을 걷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미뤄온 일이 무엇입니까? 시작하려던 프로젝트, 만나려던 사람, 배우려던 기술, 바꾸려던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 움직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진리는 같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미루는 사람은 세상에 밀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이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는 것,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습관.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실천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약용의 위대함은 그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가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쉬어 보십시오. 남의 불행을 들었을 때 퍼뜨리지 말고 걱정해 주십시오. 미뤄왔던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의 삶을 연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산정약용뿐만 아니라 율곡이이, 퇴계이왕, 그리고 수많은 선조들이 남긴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고치고 싶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댓글은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누구라도 좋습니다. 좋은 가르침은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일주일에 2-3번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콘텐츠만을 엄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율곡이이가 남긴 가르침 중에서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지혜,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라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오늘 여러분은 이 3가지 중 무엇을 바꿔보시겠습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남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뤄왔던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채널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알림 설정. 이 5가지는 단순히 숫자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많은 분들께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이 채널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든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내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